가 되어가지고 뭐 지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기념관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기념관에서는 2022년부터 제주차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6번째이고 오늘 주제로는 제주 메밀 음식 이해로 제주 톱파보기. 저도 이게 톱파보기가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강의자님 아무도 물어보고 네이버에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김도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제주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리서치 플러스 조사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제주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되겠는데, 지팀장님, 여기 차에 대해서, 오늘 먹을 차는 어떤 차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차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금 마시는 차는 홍차입니다. 원래 홍차는 향으로 마시는 차인데 7, 8월에 생산을 하는데요. 이 차는 4, 5월에 차로 생산을 해서 12%로 생산한 거여서요. 좀 달콤한 향이 납니다. 근데 기존에 제주도에 일본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 품종은 동남아시아나 대만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대엽종입니다. 그래서 향이 더 풍부하고요. 여름이 피어서 스윗한 그런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차 마시면서 좋은 자리 갖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나가시다가 들리시면은요, 겨울에 좀 으스스하실 때 와서 차 마시면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오철호 의기리장이자 여기 기념관 관장을 견임하고 계십니다.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군만의 기념관장 오철호라고 합니다. 처음 뵈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나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늘 참석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만희 기념관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제주 메밀과 메밀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우리 김만희 기념관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시영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 차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 메밀 음식 이해로 제주 톱밥보기를 주제로 김대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와 함께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제주 메밀과 인연을 맺은 것은 메밀사업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기획도 하고 회의도 참가하고 외국의 문물도 메밀과 관련된 문물도 이렇게 참관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가 메밀에 특화된 지역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장 훌륭한 메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상 봉평에다가 국내에서는 봉평에다가 이게 다 소위 말하자면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뺏겨버리고 특히나 메밀이 생산된 것이 다 제주도에서 가공을 잘 못해가지고 봉평으로 갑니다. 봉평에서 가공 공장이 여러 개 있고 크더라고요. 거기서 가공돼서 우리나라로 퍼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하늘 아래 첫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사업단에서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공만 하면 제주도에서 메밀 가격이 굉장히 쌀 것이다. 그러면 그 싼 메밀을 가지고 이 음식 문화가 아주 넓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가정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전국의 메밀 가격이나 지금 제주도 메밀 가격이나 굉장히 동일하거나 여기가 더 오히려 더 비싸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그때 사업 단위를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항상 그게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제안을 받고 나서 이제 제목 보니까 차 문화와 함께하는, 그래서 먹는 것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좀, 제주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결국 제주도이고 관광역인데 먹는 거와 관련된 관광 자원에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관광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로 들어가면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관광학 개론 수준의 간단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의 자연과 먹거리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제주 메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메밀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의 메밀 중에서도 빙떡을 가지고 현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광국지광입니다. 광국지광. 광자가 무엇이냐?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서양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돌아다니는 겁니다. 투어. 무작정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식한 놈들이지. 이게. 무작정 돌아다니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의 그 주역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철학이 들어가 있죠. 이게 광자가 여기서는 보통 문물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물질. 문화와 물질이라는 건 뭐냐?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문입니다. 사람의 문이. 그럴 문자기도 한데, 사람의 문은 그 속에,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문물과 다른 나라의 문물을 가서 비교하는 거죠. 우리에 가서 얘기하고 그 나라의 얘기를 들으면 그 나라의 왕의 빈이 될 만하다, 이런 거죠. 관광의 본질적 과제입니다. 관광의 본질적 과제는 뻔합니다. 지금 말하는 게 환경에 관한 문제죠. 제주도는 지금 관광이 너무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들이 많죠. 근데 요쪽 지역은 좀 덜한데, 이게 균형 배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쪽에만 이게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이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수요를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제 남원읍 같은 데서 이제 그 소득이랄지 결과물을 잘 체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러다가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다가 환경이 파괴될 것 같다 해서 관광을 배격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다 결합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됐을 때 과연 지속 가능한가? 환경도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소셜이 가능한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 관점에서 제주도 관광을 평가하면 참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관광 자원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소득은 그야말로 그 대재벌들한테 돌아가는 구조가 많죠. 사회관계는 뭡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회 갈등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남원읍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이 관광객들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오버 투어리즘,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못 살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주도 관광을 평가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들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 특히나 포함해서 제주도 사회를 엉망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관광학에서는 대단히 뭡니까? 성경, 바이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광지 수명주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현재 관광지가 과연 어떤 상태, 어떤 단계로 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이분은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관광경제학자인데 제가 전공한 것도 관광경제학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대정 아니면 여기 남원에 이제 김만일 여기 말 키우는 곳이다 해서 이제 무조건 찾아오는 단계, 탐험 단계가 되겠죠. 쭉 발전 단계가 되고 이게 방화 단계가 되고,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를 지나서 여기가 지금 정체 단계에 들어섭니다. 발달 속도가 줄어든 거죠. 요 단계로 제주도로 보면 요 단계가 아마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해서 이게 쭉 뻗어서 관광객 통계 숫자로 보면 1,700만 명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단계가 요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단계는 이런 단계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 관광업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관광객들이 수요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은 둘째치고 이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관광의 구조 이렇게 들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삼체란 삼체, 세 가지 주체 집단이 있다. 관광의 주체 누구야?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관광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 이 얘기죠. 왔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만족하느냐, 그리고 다시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관광 주체입니다. 관광 객체는 뭐냐? 요게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요 얘기인데, 관광 객체는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이 뭘 보러 오느냐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무엇을 보러 오느냐? 대체로 지금 현재 제주도는 관광 자원을 보러 오는 겁니다. 유네스코 삼관왕이니 이런 것이 다 관광 자원입니다. 제주도에는 그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문화자원. 네? 칠머리 당굿 아시죠? 칠머리 당굿. 칠머리 당굿도 그 문화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녀 문화 있잖아요. 해녀 문화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돌담. 저쪽 세와리 쪽에 가면 그 구룡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서 농업자원으로 해서, 그건 유네스코는 아니고 농업자원으로 해서 등재가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인데, 요 지금 관광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교통, 비행기죠, 비행기. 교통 시설, 숙박 시설, 호텔 이런 거죠. 요 매체가 말하자면 이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매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보면 교통, 비행기죠.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 그 다음 숙박, 호텔이죠. 이 구성의 대부분이 지금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 월드 투어 UNWTO라고 해가지고 유엔의 관광 기구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아주 후진국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광 뭡니까? 이 객체들이 누려야 될 관광 수익을 그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구조. 이거 굉장히 후진국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형, 우리는 아프리카형이라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게 1대1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심각하죠. 그러면 다른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수익을 얻느냐? 대부분 다 인건비죠. 어디 가서 일하고 호텔에 가서 검지를 메고 이런 거죠. 관광 자원이라는 게 뭐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얘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원 얘기는, 보통 자원 얘기는 그거죠. 이 물질적인 자원과 정신적인 자원, 이게 문명 자원과 문화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리고 문화는 어떻게 됐느냐, 물과 문이죠. 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물질이. 이들은 지금 화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생겨먹은 게 이렇습니다. 제주도가 생겨먹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질은 화산의 토, 비화산의 토, 모래땅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요 1번 여기가 지금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요 지역이 양배추를 하는 땅이다. 감귤은 지금 원래대로라면 감귤은 요 지역, 여기가 지금 남은 지역인데 요 지역이 가단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은 토양에다가 거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기 때문에 토양과 상관없이 제주도 전역이 다 이 감귤 적합지가 됐습니다. 물빠짐도 좋고 그리고 또 돌이라든가 이런 데와 상관없이 나무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또 얘 감귤은 모지가 아주 독한 그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죠. 아주 가시나무로 되어 있죠. 가시나무는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렇게 해서 감귤은 그 모지를 가시나무를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화산토하고 그다음에 화산토가 있습니다. 요 성산 지역이 무하고 당근을 많이 하죠. 세화리 지역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넣었냐면 사람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의 생김새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생김새대로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방방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경치를 보러 다니는 것. 이거는 그 서양의 투어입니다. 투어. 무식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자연관광만 쫓아다니는 것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이 땅의 생김새는 이러한데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서 뭘 얻습니까? 이거 뭘 얻으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지혜는 어디서 생깁니까?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이루어질까? 여러 사람이 살면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것이 관계죠. 관계론이 아닙니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옛날 여기 오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추억을 좀 감상하시라고 사진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여기 지금 사진이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기 떡 먹고 이거 찢는 얘기죠. 다 문화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땅과 결합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양새다. 이게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아시죠? 요거. 요게 뭐겠습니까? 예, 애기구덩이. 예. 노동과 사람의 관계. 옛날에 이렇게 했나봐요. 밭에다가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 숱한 사연들이 있죠. 아기가 막 기어서 다른 데 가버려가지고 못 찾기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기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황토 음식의 식재료입니다. 이게 오신 분들 혹시나 이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책들을 보다 보니 제주도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주도가 음식 재료들이 이렇게 충분해요. 풍부해요. 대단히 풍부합니다. 보십시오. 뭐 이거 뭐 축산식품, 수산식품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뭐냐? 이런 얘기고요. 참고하시라고 이거 지금 밥 종류도 대단히 많죠. 오리밥. 여기 보시면 맨 뒤에 곰밥이 되어 있죠. 네. 왜 곰밥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제주도 언어입니다. 이게 왜 곰밥입니까? 쌀밥을 잘 넣어먹다. 곱딱하다는 말이죠. 곰밥이라 거닥한 얘기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거칠다는 얘기죠. 겉 들어있는 것들이요. 다 거칠다는 얘기입니다. 깃슬이나 어느 정도 거치냐면 제주도의 그 목사들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써놓은 글을 보면 제주도의 그 식문화, 먹는 문화를 써놓은 글을 보면 제주도 음식은 거칠고 맛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콩잎 있잖아요, 콩잎. 콩잎을 싸서 이렇게 밥 먹는 야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건데 거칠다는 거예요. 음식이 거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문질 빈빈,
문과 질이 빈빈해야 되는데 질승문죽 야하다. 질이 바탕이 문화를 이기면 야하다, 거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 문화는 대체로 질승문이에요. 질. 말하자면 이 원재료 질 바탕이 문화, 우리 사람이 손길을 이기는 문화예요. 식재료라 이렇게 다 보면. 그래서 질승문죽 야하다. 문승질즉 사하다. 문승 이거는 그냥 한데 문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너무 바탕 물질을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하다. 역사 사자인데 이게 뭐냐면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문승질이 시대입니다. 물질이 너무 흔해가지고 물질과 이 문화가 안 맞는 언밸런스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지금 작곡으로 만든 거고, 이렇게 제주도의 음식 중에 부식이님은 이렇게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음식 종류가 이렇게 제주도가 그렇게 못 살고 쌀밥을 곰밥이라고 할 정도로 식재료가 귀한 식재료가 빈약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렇게 식문화가 아주 대단한, 거의 관광 자원에서 그 자원은 우리가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 자원이라는 그 자연 자원이라고 그런 것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걸 개발을 하려면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사고를 못 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아무나 살 수 있습니까? 대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화자원은요,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문화자원은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져요. 더 커지면 더 커져요. 그래서 문화자원 중에, 저는 문화자원 중에, 우리가 문화자원이라 하면 저 의식주 문화를 얘기합니다. 의식주. 기본적으로는 의식주예요. 옷 만드는 거. 제주도 옷 만드는 문화 지금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재료도 안 되지만 기술도 안 되고 미적 감각이 떨어집니다. 갈중이 옷 해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뭐가 좋습니까? 미적으로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예쁘니까? 기능적인 노동을, 제주도가 이 거친 땅에서 노동을 하려니까 쉬운 노동을 하기 위한 옷이 갈중이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옷입니다. 제주도 음식도 마찬가지, 뒤에 나오겠지만 제주도 음식의 문화나 의문화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이 따라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 필요하신 분은 요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렇게 음식이 맞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음식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어떤 음식을 특화해서 이 동네에서 팔아도 아니면 특화시켜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 중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오늘 지금 카메라로 유튜브 방송 찍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요 얘기를 듣고 이 중에 어느 하나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내 것만 것, 그걸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하고 한 거를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피 터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피가 나는 곳이다라는 거고, 블루오션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푸른 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낚시만 들이치면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 것을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데 블루오션을 찾으라는 얘기고, 요 얘기입니다. 제주도 항토 음식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의 손길이 거의 없다. 요 얘기,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사람 손길이 가장 최소화되고요. 이게 뭡니까? 그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엉팥이죠. 우엉팥에서 우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 할머니가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배고프다 보면 집에 옆에니까 와서 밥을 하는데 그 촐레, 그 자리젓이라든가 맷젓을 이렇게다가 우엉팥 가서 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대충 씻고 촥 해서 촐레 국을 끓여서 그걸 밥이랑 찍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데
이거 뭐 현대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는 거칠고 못 살고 형편없던 곳인데 이게 지금 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웰빙이 별거 있습니까? 웰빙이라는 건 뭐냐? 자연에 가장 가까운 음식,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생활, 이걸 웰빙이라고 합니다. 제주도하고 딱 맞는 거죠. 제주도 조상들의 생활과 딱 맞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뭐 단순한 조작, 요 문장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최소화, 사람의 손을 가장 최소화하고 가장 뭐 요리할 것도 없어. 요리할 것도 없는 게 가장 좋은 요리다. 양념도 가장 적게 사용한다. 그리고 더 좋은 문장이 뭡니까? 그 지역 거를 사용한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우유파서도 그저 바로 따가지고 이게 바로 현대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웰빙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런 건 뭐 조건이 있다. 우리가 인식하다 치자. 근데 제주도에 사시는 저의 동지들이 이것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 그런 것을 키우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 예산까지 해서 8조 가까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8조입니다. 8조. 그러면 제주도의 1년 GRDP가 얼마입니까? GRDP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합계를 GRDP라고 합니다. 제주도 GRDP 얼마입니까? 21조입니다. 21조에 8조는 뭐냐면 35% 40%가 지금 제주도의 총 예산, 교육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교육청 예산은 빼고 제주도청의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게 지금 8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관에 이런 데 지원하는 돈까지 다 포함한 거겠죠. 그런 돈까지 다 해서 8조예요. 8조가 예산이 쓰여지는데 지금 그 8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주부들 노동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여튼 생산물에 쓰여지는 것이 다 합쳐서 21조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1%가 안 됩니다. 인구는 지금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GRDP는 1%가 안 됩니다. 0.7% 정도 되죠. 대단히 열악한 그리고 조건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진 충분한 체력에 비해서 아니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달리하면서 지금은 메밀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취지이기도 하고요. 요게 성산 신산리의 대표적인 옛날 집이겠죠. 이게 지금 해안도로에 있어서 지금 요거는 좀 양어장이고요. 옛날 집인데 지붕만이 개량됐겠죠. 이게 우엉팟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식문화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지금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메밀 칼국수 세모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시겠고 요거 한번 하는 겁니다. 콩이나 해 같은 거를 올파스 같은 거래요. 바람 해가지고 요거 말고 요거. 한번. 편집하는 거 같은데요? 보말 잡는 거.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 돼지 잡는 예 맞습니다. 돼지 출연. 잔치날 이거는 잔치날 같아요. 잔치날 돼지를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창자를 지금 싣고 있는 상자 빼고 예 싣고 있는 장. 이게 누군가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남아 있는데 제주도 문화가 돼지를 잡으면 바닷가에서 그래야 바닷물로 후독도 되고 경치도 된다 하는 돼지 잡는 거야? 그 본격적으로 메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메밀에 아주 보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보고가 아닙니다. 메밀은 어쩌면
잘하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나쁜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메밀은 바람에 쓰러져 버리면 이게 채취를 이게 수확을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메밀은 이모작을 하는데 봄하고 가을에 이모작을 하는데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육지는 메밀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물 빠짐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는 봉평 제가 봉평은 메밀 축제를 하는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메밀 생산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다가 하느냐? 제주도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봉평에서 나오는 모든 메밀은 다 제주도 겁니다. 왜냐? 생산해서 제주도에서 가져가는 거하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 제주도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이익이 있거든요. 또 봉평에서 와가지고 제주도에 30만 평에다가 메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병학 씨라고 그분도 우리 사업단에 같이 사업 신청해서 했던 분인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메밀을 생산합니다. 그 제주도에다가 밥 가는 기계 어마어마하게 큰 서양에서 쓰는 기계를 지원받아가지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생산됩니다. 근데 잘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뭐냐면 봄에 했던 것이 장마철 되면서 이제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또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 1억인가 이렇게 보상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메밀 얘기를 하는데 메밀에 제주도가 좋은 뭐가 뭐 있냐 바로 요겁니다. 스토리텔링. 자청비설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게 뭡니까 무당들 이제 큰 구슬을 하게 되면 그 봉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봉풀이가 12마당인가 봉풀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경 봉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봉풀이 책을 사다가 나는 이옥경 무당이죠. 이옥경 씨가 봉풀이 이렇게 한 것을 구슬로 받아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희경봉풀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자청비라고는 이게 농경신, 자청비는 농경신이 됐죠. 농경신. 여기 요 희경봉풀이에 농경신도 나오고요. 목축의 신이 나옵니다. 뭐 우리 장 교수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농경신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봉풀이에 이게 나오느냐? 왜 이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제주도는요 기록의 문화가 대단히 떨어진 곳입니다. 문명의 혜택이 너무 떨어져서 이걸 그 당시에 했던 일을 구슬로 전달하는데 가장 잘 전달했던 사람들이 무당인 거예요. 책 보면 지금 내가 그 책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인데 이걸 사람들이 다 애워서 제자한테 전달해주고 제자한테 전달해주고 해서 지금 넘어온 것인데 요게 지금 요약하는 바가 뭐냐? 희경봉풀이에서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 제주도가 메밀 생산지에 가장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메밀이 가장 아무 땅이나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전설로 내려오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자 보시죠. 땅 면적, 그러니까 메밀을 생산할 수 있는 땅 면적 많고 물 빠짐 좋고 조건 좋잖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있었던 그 메밀 사업단의 사무적 국장이 육지 여자입니다. 키 크고 이쁜 여자인데 육지 여자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저도 듣는 상태에서 하는데 왜 제주도가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메밀을 봉평에 다 뺏기십니까? 막 이러는데 얼굴이 허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운영위원회 참가하겠다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음식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스토리텔링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메밀 음식이 어떠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 마케팅 해가지고 사진 찍은 우리 사업단에서 사진 찍은 모습들인데 예쁘죠? 이 메밀입니다. 메밀이 생김새가 있었죠.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메밀과 밀이 있습니다. 메밀과 밀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쓰는 그 밀가루는요 글루텐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예쁘게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잘 나옵니다. 뭐든지 이쁜 게 왕의 시대예요. 제가 산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하는데 자연산 표고입니다. 불행하게도 마트 가면 똥값입니다. 왜냐? 못생겨서. 지금은요 질이 우선이 아니라 겉모양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메밀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의례 때, 제사 때 쓰던 음식도 이렇게, 구악 먹는 걸로 쓰였던 음식도 이렇게, 범벅, 톳범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 메밀 음식은 요렇게 있죠. 이 꽁메밀국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고소하잖아요. 이게 참기름 좀 들어가면 그냥 아이고 지금도 이거 생각하면 침이 꼴깍꼴깍하는 꽁메밀국수 이거 참 좋죠. 그 다음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이거 혹시나 여기서 생각 있는 분은 여기서 뭐 가지를 해가지고 특화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집에서 그냥 간판 걸어놓고 여기에 어떤 음식 한다 이렇게 주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 문화를 살리는 그런 길을 줬습니다. 여기서 자신 있는 거 몇 가지를 이렇게 하고 우리 인터넷에 우리 이런 거 하니까 주문하세요. 뭐 택배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뭐 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각자 집에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제주도의 소문화가 흥한다 이 얘기죠. 뭐 지금 나라에서 아니면 제주도청 여기 저 도지사도 이 동네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흥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 이 남원읍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한데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걸 흥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우주산업이니 이런 데다가 돈 많이 쓰는데 제가 보건 데는 뭡니까 발전 가능성도 없는 우주산업 경쟁력도 없는 그런 데다가 하지 말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데다가 그 우주산업에 들어가는 돈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주도의 메밀 음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주 메뉴 아니지만 이 덤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몸국에 들어가는 거, 범벅에 들어가는 거.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게. 그 메밀 아니면 그 맛을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톳 범벅하는데 메밀 안 들어가고 다른 거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몸국에 그 메밀이 안 들어가고 다른 음식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지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나라 지도가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주도가 딱 없다고 제주도가 없는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를 놓고 봐도 끔찍하죠. 제주도가 없어 그냥 그림이 그냥 바다야. 제주도가 없는 바다야. 그런 한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고 얘기가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이제 빙떡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빙떡.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계가 없어가지고 40분. 이게 빙떡이고요. 전병. 이거는 지금 저 강원도에서 나오는 전병, 김치를 넣고 하는 전병. 만드는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제주도 음식은 여기는 메밀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농촌에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메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메밀을 대단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잘 꺾어져요. 꺾어지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밀가루는 글루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림 그리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예뻐요. 그리고 불에 살짝 구면 모양 예쁘게 해서 살짝 구면 허숑하고 이거죠.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탄수화물 덩어리고.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지금같이 물질이 흔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질 빈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질, 바탕이 빈빈해야 되는데 서로 윙윙 거리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문이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이 밀가루는 문이 승한 음식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뭡니까 재료가 밀가루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갈아버려요. 그래서 글루텐 성분이 많죠. 그러니까 부풀어라 그러면 잘 부풀어. 이렇게 좀 퍼져라 그러면 잘 퍼지는 겁니다. 근데 메밀은 정말 다루기 힘듭니다. 이게 점도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순간을 찾는 것이 대단히 요리에는 중요합니다. 맞죠? 메밀은 가루를 지금은 아주 메밀가루가 아주 작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맷돌로 돌렸으니까 가루가 이 입자가 컸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입자도 크고 애들이 붙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제일 흔한 거는 얘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음식을 가지고 요리했으니 메밀 요리에 관한 한 제주도 사람들이 특히나 지금 할머니들이 전 세계 최고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밀 음식 안 하죠. 우리 여기 두 번째 앉으신 여자분 메밀 음식 안 하죠. 메밀 음식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메밀묵. 침개. 메밀묵은 이게 메밀이 그렇게 접착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메밀묵이 가능하죠. 네. 메밀묵 어떻게 만듭니까? 그 메밀 쌀을 물로 짜가지고 예. 그걸 고우면 예. 얹힌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엉키는 작용을 이용해서 메밀묵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보시면 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빙떡이라고 하는 갈 가지고 그러면 나라도 먼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요겁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지 조금 이런 거 이렇게 주워 들은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기획하는 거는 좀 합니다. 근데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실현에 시키려니까 좀 친한 아줌마한테 계속 사정하고 막 이걸 좀 해달라고 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빙떡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해. 빙떡이라는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빙떡이라는 것은 모양이 빙빙 감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만 있습니까? 파도 있어요. 팥도 있고요. 또 김치. 다 들어갑니다. 다. 콩가루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그래서 빙떡이라는 개념은 이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플렉서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겁니다. 빙떡이라는 그 기본 바탕에 안에 무엇이든 결합할 수 있는 음식이 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이 각 나라에 어떤 좀 문명이 좀 깊은 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튀르키예 같은 데는 케밥이라는 게 있죠. 태국이나 이런 데도 농 발전되는 거기는 쌀가루가 많으니까 쌀가루를 이용해서 안에 막 집어넣습니다. 막 집어넣어서 그냥 소위 서민 음식이고 그리고 시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요 빙떡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쓰일 때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때 어떨 때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 장 교수님 빙떡이 어떨 때 가장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 제사 때. 식혜집도 있는데 그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그냥 오니까 섭섭하지 않게 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주는 거고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줘야 되는데 어디냐면 산땀 만드는데 산땀 봉부를 만들어서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이제 장 교수님한테 여쭤본 건 뭐냐면 산땀을 만드는 이유는 소나 말들이 이제 그 산땀 들어가서 이제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돌들도 많고 무거운 돌도 있잖아요. 그때 가져가는 음식이 바로 빙떡입니다. 돌 하나 가져오면 그 옆에 앉았다가 빙떡 하나 주고 솔레기 하나 주고 이렇게 그랬다고 남산이는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그 마을마다 다른데 영장할 때 예. 영장할 때 주는 특히 우리는 돌레떡에 하는데 예. 돌레떡도 메밀로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저 빙떡에 한해서 지금 스토리를 엮어나가려니까 한 거예요. 예. 빙떡을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런 건데 빙떡의 특징이 뭐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빙떡 리코르는 안에 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문명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의기리에 지금 말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식용으로 많이 있습니다면 그 안에 말고기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만두소를 넣어도 되지. 당연합니다. 만두소. 저희 우리 할머니가 약간 좀 창의적, 지금으로 치면 아주 옛날로 치면 좀 개구졌다고 하나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정된 것을 싫어해. 거기 무만 넣는다고 무슨 무만 넣어야 되느냐? 다른 것도 막 실험적으로 된장에다가 뭐 또 넣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가 그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참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어느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물려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 제주도 속담 중에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른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가 터질지 모른다. 사람의 사는 일이란 항상 씨를 뿌리는 일이다. 무슨 씨를 뿌리는? 한 가지 씨만 뿌리지 말고 여러 가지 씨를 뿌려라. 사람한테도 씨를 뿌리고 밭에다도 뿌리고 어떤 노에다가도 뿌리고 그런 겁니다. 저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저는 아까 소개할 때 리서치 플러스 조사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고 한국생산수본부에 거기도 하고 요 지금 방송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서 무엇이 나올지 나도 모른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니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라.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빙떡 얘기를 아까 조금 시간이 많다고 하길래 조금 얘기하고 여기 보면 흔한 재료의 손쉬운 음식이다 보니 부르기 편한 이름들이 많았다. 전기떡. 이 전기떡이 이게 왜 전기떡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릴 때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쟁기떡, 빙석떡, 빙떡 등이 있다. 이거는 내가 안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밀전을 종이처럼 겉싸기로 하고 그 안에 먹을 거리 될 만한 것들을 넣어서 빙빙 감아서 먹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케밥, 만두, 전병, 김밥, 심지어 쌈도 같은 원리다. 우리가 쌈밥을 먹을 때 뭐 안에 무엇을 싸 먹을까를 우리가 고민합니까? 케밥 넣는 사람이 그 동네의 특징된 원조를 가지고 소스만 비슷한 걸 넣어요. 케밥 원리가. 제주도는 왜 그 풍부한 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축소돼서 무하고만 결합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가 맛있습니까? 무가 맛있습니까? 예쁩니까? 무는요 소화가 잘 된다고 하고 싸고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무가 싸잖아요. 막 파치들 막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무를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으나 빙떡과 무가 결합돼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것에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는요 물이 끼가 많기 때문에 메밀과 결합돼서 빙떡으로 오래 있으면요 얘가 터져버립니다. 자연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건강상으로는 좋은지 모르나 궁합은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안 맞는 놈들이 붙여놔가지고 다 좋다 이러는 모습 내가 보면서 참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빙떡하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있습니까? 그냥 제주도 음식이니까 한번 먹어볼까? 미개인들 어떻게 먹나 볼까? 이런 정도죠. 이 사람들은 어떤 거 먹나? 이런 거죠. 우리 이거 대량적으로 사용해볼까? 우리 동네 가서 뭡니까? 그 식품점 만들 때 이거 넣어볼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빙떡, 이 빙떡만 가지고 가면 제주도의 빙떡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동네, 제주도에 우리나라 각각 강원도도 그렇고 어디 서울, 경기도 어느 동네, 뭐 경남, 부산 어느 각각의 동마다 하나씩 가게를 차려서 거기에 나는 감기를 주수하고 빙떡을 다양하게 소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여성들 다이어트 음식으로 점심 먹는 음식으로 쓰는 가게를 하나 차려보자. 그래서 남원이 의기리에 이장님한테 우리도 분점 하나 주라. 와서 프랜차이즈 하려면 와서 얼마를 갖다 줘야 됩니까? 한 1,000만 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 전국 방방곡곡에 동 하나씩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남은 이 의장님은 뭐 그냥 그거 티켓만 관리해도 그런 상상, 즐거운 상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빙떡 하나만 가지고도 빙떡 말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뭐 꿩메밀 요거는 꿩이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털어들여 다른 뭔가를 가지고 범벅 같은 거라도 제주도에 범벅이를 잘 해서 이 원리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부산에 지금 불경기인데 가격도 싸고 이거 범벅 만드는데 뭐 어떻게 비싸지 않습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산에 어느 대연동이나 어디 뭐 해운대나 이런 데서 이런 가게를 하나 만들겠다. 우리 와서 기술도 지도해주고 원료도 대주고 만든 것도 좀 지원해줘라.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음식 중에 그렇지 말라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왜? 제주도 거다. 제주도는 이런 곳이다. 아까 스토리텔링도 있다. 그거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자, 빙떡에는 오랜 스토리가 있다. 오랜 스토리텔링이 있다. 제주 메밀엔 자청비설라가 있다는 얘기죠. 제주 메밀은 국내 최대 생산지다. 빙떡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금 할머니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기회를 놓치면 20, 30년 지나면 전문가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 빙떡 리코르는 빙떡 이거 버무린 판에다가 무만 잔뜩 넣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전문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돼요. 있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와 결합할 수 있다. 요게 제주도 빙떡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소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못 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육지 사람들 관리들한테 배척하는 문화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과 관계 속에서 제주도 문화를 키우고 갔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제주도 사람들이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기록이 다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효석 같은 사람이 왜 봉평에 관련된 강원도에서 그 소설을 썼는지 참 좋지 않아요. 이효석의 그 메밀꽃 핀 무렵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이 사람 남북군으로 키우다가 이제 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봉평장에 갔더니 어떤 좀 아들뻘 되는 놈이 와서 같이 하는데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너 왜 이 자리에 앉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먼저 왔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한바탕 싸워요. 싸운 다음에 아이 그래 막걸리나 한잔 하자 하고 막걸리 한잔 나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자식이 내 아들인 거야. 그렇다고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데 옆에 거기 봉평에 그 메밀이 잠깐 나와. 메밀꽃이 탁 피었더라. 그 메밀꽃 냄새 맡으면서 그 쓸쓸한 기분을 그 메밀꽃 그 가을에 탈랑탈랑 그 소리 말소리 그 짤랑짤랑 거리면서 메밀꽃 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소회가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요게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뭔 메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빙떡 해먹은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아들인지 몰라가지고 남봉질하다가 어디 가서 애기를 만들었는데 그 애가 똑같이 자기처럼 봉평장에서 하다가 그 쓸쓸한 마음을 메밀꽃 필 때 그 냄새 무슨 냄새인지 그 사람 무슨 느낌으로 그 소설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메밀꽃 필 무렵이에요. 참 답답한 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스토리도 많고 문화도 많고 다 한데 왜 다 뺏기느냐 이게 얘기예요. 그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는 제주도 약초 있잖아요. 약초. 네. 약초 산업이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산에 가면 약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불행하게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육지 것들밖에 없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송담이에요. 송담? 우리 아까 제가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면 소나무에 송담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제주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우리 밭에서 이렇게 가는데 육지 사람이 한 달 살이하고 와가지고 송담을 막 캐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계십니까? 했더니 자기네 집안에 뇌졸중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 달 자기가
자기도 그런 증세가 있고 해서 한 달 동안 차 빌려가지고 와서 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밭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논문을 막 찾아봤어요. 논문을 저 같은 사람은 논문 아니면 안 믿습니다. 박사했던 놈들은 그 곤조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뭐가 좋다 이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논문을 찾아서 보니까 이거 뭐야? 논문을 읽어보고 그 전에는 잘 안 믿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깐깐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데 송담 매우 좋습니다. 기회 되면 송담을 챙겨 드십시오. 굳이 뭐 약 같은 거보다 조금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 먹는 것보다 송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뇌졸중, 비만 이런 조금 고시를 하시면 송담을 반드시 드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 요거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빙떡 그 메밀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제주도 사람들이 미역을 중산간 사람들이 미역이 구하기 어려우면 아기 낳고 이 메밀을 가지고 메밀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걸러주는 그 과학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좋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는 시간과 형식이 간단하다. 이게 지금 현대인한테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서울 가서 보시면요. 점심시간에 광화문이라는 데 가시면요. 한 50분에 나와가지고 식당에 줄을 섭니다. 이 서울 사람들이 이상해. 줄 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식당에 가지고 20분, 30분 줄 섰다가 또 쪼르륵 들어가서 밥 먹고 그냥 이야 저는 정말 서울 문화 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우면서 가장 못마땅한 문화가 줄 서는 문화인데 왜 거기가만 그렇게 줄 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도 그 관광객 많이 가는 데는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저기 줄 설 만큼 좀 맛있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빙떡은요 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오렌지 주스 하나 하고 빙떡 그냥 먹어도 됩니다. 시간? 15분이면 식사 다 끝나. 특히나 여성들, 다이어트 좋아하는 여성들. 그렇죠? 라고 하는 데서부터 저의 고민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유사, 해박, 안두, 김밥 등의 성공 사례가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그래서 결론이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품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빙떡은 제품화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색깔이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소 안에 들어가는 소가 다양하지 않다. 현대적이지 않다. 현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제주도 음식으로 그래서 이 소 크기를 측정해서 한 거고요. 요게 지금 톳을 재료로 해서 만든 톳을 넣었어요. 재밌죠 이거? 톳을 갈았는지 뭐 일단 그 만드신 분한테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해산물도 좀 넣고 해달라고 했더니 톳을 넣었어. 톳도 안 붙고 메밀도 안 붙으니까 이렇게 째져. 요건 뭡니까? 녹차. 우리 지금 녹차하는 친구 있는데 저 친구가 준 녹차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녹차를 넣어서 이게 메밀하랑 결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요거 치자가루를 싼데 지금 씹으니까 뭐냐면 뭐죠? 강황.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강황가루. 요거 뭡니까 이거? 여기 잊어버렸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선인장이었네. 비트인가? 선인장이었네. 비트 물을 넣으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왜냐면 자색 감자 가루를 넣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거 지금 제가 만든 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속입니다 속. 계란도 넣고 당근도 넣고 이거 했습니다.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흔한 재료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거 잘 안 보였는데 이게 표고 우리 밭에서 나는 표고버섯 파치입니다. 파치 이렇게 막 커진 거 있잖아요. 커진 것을 슬라이스 썰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현실 실현 가능해야 되니까 버섯 파치를 가지고 하면 가성비도 대단히 좋다. 버섯 그거 이거 재료 다음에 뭡니까 그럼 뭐죠? 그 양배추, 브로콜리 제주도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하고 많이 생산되는 음식을 가지고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성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 같은 거는요 파치를 막 버려봅니다. 아시죠? 무 세척 공장 가가지고 헌기만 가져오면 이거 1년 내내 만들어.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은요 제가 리서치 플러스 조사하는 데라서 농가들 조사를 합니다. 농가를 조사를 하면 당근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가락동 시장에 가져가 버리잖아요.
안 가져간 거 있잖아요. 안 가져간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파치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파치난 거. 파치낸 거. 아, 무 말고 당근. 건조해서 써요, 그러면? 아, 그냥 저 트랙터로 갈아버립니다. 그게 시장에 나오면 시장 경제를 흐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가르게 돼 있고 아, 의무사항으로 지금 권고사항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 쓰면 되잖아요. 우리 이런 데 쓸 테니까 줘라 하면 안 줄까요? 난 모르겠어.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운 거를 그렇게 꼭 당근을 꼭 비싸게 받아야 돼요? 왜? 아니 사람이 의식주, 사람이 먹는 거와 입는 거와 집이 이렇게 비싼 동네가 이게 좋은 동네입니까? 아니죠. 옷도 이거 나도 이거 지금 선물 받은 뭐 합니다만 이게 한 3, 40만 원 한대요. 미쳐버립니다. 제주도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다 물류비로 들어서 해야 되죠. 집값 어때요? 집값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 사는 제주도가 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이게 사람이 살 것입니까? 맞아요. 그다음 식문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데 뭡니까 국수. 국수 동네 가면 국수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원 합니다. 8,000원. 돌아버립니다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가격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 가격이 이렇게 비싼 곳은 좀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정책이 대통령이든 뭐 도지사든 간에 의식주 그 동네의 의식주 가격이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실력은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큰 차이 느끼지 않고 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 나지 않게 누려야 될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문화를 누리는 것, 뭐 좋은 어디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는 모르되 먹고 입고 사는 집만큼은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이 만족스러우냐 못 만족스러우면 의식주 가격입니다. 의식주 가격이 우리가 하는데 부담이 있느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기 동네 도지사가 동네니까 보면 얘기해야 됩니다. 왜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제주도는 의식주 가격에 이렇게 사람 못 살게 구는 데냐? 우주산업 이런 데 하지 말고 그런 데 정성을 돋아야 될 거 아니냐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이 동네 사람들이 티는 안 나더라도 의식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제가 뭡니까 이제 전략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사활판단은 스와트 분석을 합니다. 자, 바람난 빈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고 제주도의 고정관념이 뭐냐? 빈떡 그냥 펀펀한 빈떡의 안에다가 무가 들어간 것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렉스블하게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빈떡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바람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주 메밀 빈떡, 바람난 빈떡 사업 전략화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름 좋죠? 네. 근데 요즘 세상이 바람난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강점이 뭐냐? 제주도 식조리 긍정적 이미지. 이게 지금 웰빙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자청비 설라가 있는 스토리도 있고 생산 가능 인력이 많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력도 많지만 이게 제주도가 메밀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식사 대용으로 가능한 역량이 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고요. 약점은 뭐냐? 맛이 심심해요. 메밀 맛이 좋은 맛이 아닙니다. 한번 먹어보시면 거칠기도 하지만 심심합니다. 그 다음에 점성이 떨어집니다. 점성이 떨어져가지고 점성을 높이는 뭔가가 필요해요. 제대로 만들려면. 그 다음에 무소가 심수먹 것 같은 기존의 이미 메밀하고 논비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빈떡 사람들이 안 사간다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있는 생산과 소비 불일치가 있다. 따라하기 가능.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진입장벽 경의학 용어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딱 보면 이거 좋은데 하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특허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이거.
따라하기 가능성이 있다. 좋은 걸 만들어도 다른 사람 옆집에서 이거 보면 만들지 뭐. 이거 유황가루 넣었어? 이거 해서 나도 입을 키워. 이렇게. 여기 아무리 이장님이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 가지고 해도 다른 동네에서 우리도 입을 키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소위 이거 해야지. 혼자 이거는 제주도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누구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 비용이 발생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 배달 시 원용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 요소가 뭐냐? 웰빙 선호 풍족. 지금 돈 있는 것들은 항상 옛날에는 제주도를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는 자연을 최소화한 음식들이 문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빙떡이다 얘기예요. 웰빙. 그다음 제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있죠. 그 다음에 간편, 혼식 식사 선호하라고 요거예요. 이거 도시 문화가 시간이 없어요. 점심 시간에 줄 서다 보면 시간 다 가. 줄 서도 겨우 먹고 커피 만들이 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쭉쭉 마시다가 쭉쭉 들어가. 이게 사는 겁니까? 커피 이거 딱 맞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이거 한 잔 이거랑 같이 먹으면서 남은 시간에 이런 책도 읽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한강 작가 제주도의 4.3에 관련된 책 특성인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쭉 읽으면 좋잖아요. 그다음 위험 요소가 뭐다? 유사 대체제가 많다는 것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요걸 뭐냐면 강원도에 아까 뭡니까? 이런 거랑 겨뤄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전병 거기 안에 김치라든가 이게 걔네들은 어느 한 가지에 고정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장점과 기회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이미지 자천비 이미지를 이용한 이미지 포장 제작. 우리는 이거를 한 5만 년 전에부터 이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천비 이미지.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편리한 식사 대용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만들었는데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쉽게 하고 색상과 디자인 20대 30대 이게 여성 20대 30대 여성 타겟으로 한다. 특히나 직장인 여성. 아까 얘기했죠? 이걸 처음에 기획할 때 서울에 광화문에 그 여성 직장인들이 이거 먹으면서 한 2, 30분 야외에서 커피 마시고 야외에서 이거 먹고 한 2, 30분 쉬다가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시계실에 책 한 권 읽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일하고 이런 풍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20분 30분 줄 섰다가 밥 먹고 후닥후닥 이게 좋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 이거는 또 약점과 전략 이렇게 있고 이건 ST 전략, W 전략 우리 송 차장님이 지금 저를 보라보시는 게 빨리 맞춰주시면 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네, 요 약점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빙떡이 매우 잘 상하는 음식이다. 예. 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거는 약점을 곧 장점으로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빨리 생각하다. 그런 게 뭡니까? 이거는 금방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안 상했다는 것은. 그 좋은 이미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대량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소량으로 했다가 주문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써야죠. 그거는 나쁜 이미지 같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만들었다가 3, 4일 보관했다가 이렇게 내놓는데 그러면 보관이 안 됩니다. 메밀 음식. 다른 지금 메밀은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점심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만일 기념관에 와서 예.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상품을 메밀 말고 이건 먹는 것이고 예. 관광을 전공했기 예, 때문에 예. 김만일 한마공신의 목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어떠한 것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예, 가능하면 메밀 음식 질문을 좀 받고 지금 해드렸는데 제가 우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감히 여기 기념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한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문화를 재현하는 겁니다. 문화를 재현한다. 말 문화를 재현하는 것. 즉 말은 예전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운반 수단이기도 하고 전쟁 수단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주도의 말이 문화가 이게 자연 문화냐 아니면 물질 문화냐 그냥 문화인데 이게 어떤 문화냐를 규정하고 이걸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과거에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시연하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일부 가구는 운동수단을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차 같은 거, 트럭 같은 거 하지 말고 옛날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 동네 가면 말 가지고 모든 것을 하더라.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트럭 같은 걸 안 하고 농사 지을 때도 이 풀베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더라. 비료 같은 거 나르는 것도 다 말 가지고 하더라. 교통수단도 다 말로 하더라. 아니면 그 조그만 그 버스에 요즘 관광지에 가보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마차에다가 태워다 보내고 말에 그냥 특화시키고 그래야 돼요. 여기 의길이죠. 여기 리코르는 말하게. 여기는 말고기도 아주 이렇게 하고 싸고 다음에 식당도 많고 또 말 가죽 있잖아요. 말 가죽도 아주 많아서 말 가죽으로 만든 공예품도 많고 또 그 농사 짓는 것도 말을 이용한 농사를 직접 하고 있고 또 시범 밭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쟁기로 말 이용해가지고 쟁기로 밭도 갈고 그리고 말 타는 거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관처럼 해가지고 옛날에 전쟁 때 말 탔던 거 있잖아요. 이걸 일정 부분 프로그램으로 소화시키게 하고 그리고 지금 저 말 타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 오죠. 여기하고 그런 거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데 동호인들은요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할수록 옛날 그 전쟁터에서 그 사람들이 말 타던 칭의를 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나도 좀 말 배우고 탔거든요. 저한테 자랑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알아? 말에서 화살을 촥 쏘면 뭐 관역이 10개 중에 5개는 맞춰 이런다고요. 마상 활쏘기 이런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레벨을 정해가지고 의길에서 시행한 말 타는 실력을 검증했더니 나는 1등급 받았다, 2등급 받았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조언을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거고 메밀에 관련된 얘기 없습니까? 그거 사업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저기요 저 약점에서요 메밀이 쉽게 상하잖아요. 제가 밀키트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메밀을 즉석에서만 마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계가 있고 밀키트나 편의점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봐서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김밥도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을 막 팔잖아요. 잠깐만. 저는 항상 사물을 생각하거나 할 때 약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약점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메밀이 아까 할 때 약점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빨리 상하는 것 때문에 빨리 못 팔면 아웃이에요. 그죠? 버려야 돼. 이거를 어떻게 궁리를 해서 빨리 이게 말하자면 상하지 않으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만들죠. 그거를 혼자 가져서 특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 이장님하고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조금만 예. 말씀하는 것 중에 그 자청비 설라가 나오고 예. 세경놀이 봉투가 나오는데 예. 세경놀이는 밭을 빌어보니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겁니다. 거기서 하면서 빈떡을 만들고 거기서 팔고 여기서 세경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위기리 사람이라든지 수망리 사람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오면은 세경놀이를 하면서 빈떡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말씀하시면 뭐 어차피 뭐 요즘은 그 마을 사업이라는 게요. 이 얘기만 하고 지금 하는 게 뭐 우리 친구도 있지만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연수도 오래되고 유사한 사업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거가 있잖아요. 세경 본풀이가 나와 있고 요걸 구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승기를 잡으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이 동네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근거가 있죠. 말 관련해서는. 우리 이장님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장님을 포함한 이 동네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리더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 듣고 보니까 참 창피하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매미를 시작하게 된 게 그 사람한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쟤한테 자극받은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니 괜찮더라. 우리 이거 해서 매밀 뭐 하고 말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짠나게 놀아보자. 그런 뭐 결기가 있는 사람 한 15명 모여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시계가 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이상으로 그 제주차와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우리 6번째인데 그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내년에도 뭐 7번째, 8번째 할 건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면 이거 먹을 것도 주고 또 선물도 줍니다. 가실 때 소설책 한마분시 김만일과 말이야기 소설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